단 둘이 여행을 갔지 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슴 곡선이 드러난 옷을 입고 이렇게 싹 만지는데 몇 년을 못 봐서 아쉽네. 주임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제가 뭘 어쨌다고 절 이렇게 못살게 하시는 거예요? 경씨, 매일 문자는 왜 보내시고 저에 대한 소문은 왜 퍼뜨리시는 거예요? 계속 이러시면 저 정말 성희롱으로 신고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단지 경희 씨가 좋아서 농담 좀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저 이대로 안 참아요. 이젠 정말 신고하겠어요. 신고할 테면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좋아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성적 농담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일까 아닐까? 사람 사는 곳에 농담 빼줄 순 없죠. 뭐 가벼운 농담은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뭐 이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어디 삭막해서 회사 다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일 흔히 있는 일들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닌데 이런 사소한 일들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스스로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말로 하는 폭행이 더 심각하죠. 뭐 그럴 때는 정말 내 자신이 그런 이상한 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의구심도 들게 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날 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히스테릭해지는 것 같아요. 직장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심한 성적 농담을 하는 것, 이런 것 또한 직장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말로 몇 마디 주고받은 것인데 무슨 성희롱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또는 성적인 대상과 노골적으로 비교를 하거나 이런 건 모두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 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호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모두 언어적 성희롱으로 간주. 직장 내 성희롱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친밀감과 장난으로 포장되어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낀다면 과연 친밀감의 표시일까요? 저 방에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어쩌면 좋지? 이번에도 수작 부리면 정말 사표 쓴다 써. 권선혜, 너 정신 차려라. 알았지? 선혜씨, 어서 와요. 사인 좀 받으려고요. 아, 왜 이러세요? 잘했네. 이야. 아니, 근데 뭘 그렇게 놀래? 딸같이 예뻐서 그러는데. 가서 일 봐요. 그렇다. 선혜가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사장은 딸 같다는 이유로 과도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수금도 안 되고 말이야. 아니, 왜? 또 프린트기가 고장이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장님이 일하세요. 아니야, 이런 걸 여자가 어떻게 해? 남자가 해야지. 이거 봐봐. 저 밑에 필터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낄 경우가 있거든. 자, 밑에 봐봐. 왜 이러세요? 아니, 이 선혜 씨도 내가 어떻게 고치는지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가까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런다. 근데 그 옆구리에 살이 좀 붙었네. 이 몸매는 말이야. 이 젊었을 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야, 어때? 그 나랑 이 수영이나 같이 다닐까? 사장님 정말 왜 그러세요? 이러지 좀 마세요! 아이, 불쌍해서 오냐 봐줬더니, 뭐? 이러지 좀 마세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아까 시킨 심부름이나 갔다 와! 불쌍해서 봐줬더니. 엄마, 나 어떡해? 매일 계속되는 스킨십 때문에 사표를 내고 싶었지만 아픈 엄마의 치료비 때문에 직장을 바로 그만둘 수 없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사장의 스킨십은 갈수록 심해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이게 뭐야? 사장님, 저 이제 그만두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아니, 뭘 못 참겠다는 거야? 사장님이 제 몸에 손대는 게 불쾌해서 못 다니겠어요. 성희롱으로 고소하겠어요. 뭐? 증거 있어? 증거요? 혼자 호르몬이 모시고 살면서 딸처럼 동생처럼 가여워서 예뻐해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딸 같고 동생 같다고요? 딸하고 동생한테도 그렇게 징그럽게 하시나 보죠? 뭐야? 딸 같다는 혹은 동생 같다며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일까 아닐까? 스킨십은 어떤 식으로든지 싫어요. 그런데 그런 걸 남자들은 왜 모르는지,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깨를 두른다던가 팔을 잡는다던가 그건 분명한 성희롱이죠. 화면에서처럼 하면은 그건 정말로 나쁜 놈이죠. 그러나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뭐 친밀감을 표시한다든지 그럴 때, 그리고 술자리에서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정말 여직원들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니까요. 만약 실수로 어깨 동무라도 하는 날에는 범죄자라도 된 느낌이 되니까요. 뭐 말이 필요 있나요? 만졌는데? 일단 업무에 불필요한 시체적 접수 사항이 있었다면 그건 성희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 성희롱이 맞습니다. 직장에서 아직도 친밀감을 이유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친하다는 것을 빌미로 육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성희롱이지요. 또한 어떤 종류이건 간에 상대방이 성적인 혐오감을 느꼈거나 또는 불쾌감을 느끼도록 신체적인 접촉을 했고 그를 통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 육체적 성희롱으로 간주.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을 보면 신체적 성희롱이 62.6%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 성희롱이 32.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상사, 사장, 동료 순이었는데요. 직장의 직위를 이용한 육체적 성희롱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을 통해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직장 내 성희롱에 발생되는 원인을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상대 성을 동등한 동료로 생각하기보다 성적인 유익 상대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사규의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미연에 예방한다. 또한 성희롱을 당한 동료와 공동 대응을 해서 성희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업무 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피한다. 만일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한다. 성희롱 피해를 받으면 일시, 장소, 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놓는다.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행위자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거나 사내 고충 처리 기구와 절차를 이용한다. 위의 조치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알아야 할 행동 요령이 있다. 업무에 불필요한 음담 패설을 자제하고 직장 동료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으면 즉각 중단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성희롱을 한 상대방에게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바로 이행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우선 사내 구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관서 등 국가기관에 진정 고소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주장을 제기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칼에 베이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얻은 상처 자리는 새살이 돋으면서 지워집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떨까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믿었던 동료 혹은 상사에게 받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